자, 레브뉴턴하고 차지해볼 웨이트 설명 좀 해줄게요. 여기 알톤이라고 보통 표시하죠. 풀네임은 레브뉴턴, CW는 차지해볼 웨이트. 요거 단위는 뭔지 알아? 박민정 주임? CB예요. 그러면 안 돼요. 톤이잖아, 톤. 단위는 톤. 차지해볼 톤이 아니고 차지해볼 웨이트네요, 그죠? 차지해볼 웨이트. 요거의 단위는 이유경주임, 킬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차지해볼 웨이트는 항공에서 쓰이는 운임 부가 기준이고, 레브뉴턴은 해상 중에서도 어디? LCL에 적용되는 운임 부가 기준이다, 그죠? 자, 이거 그러면 레브뉴턴은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이렇게 되죠. 그냥 기준이 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에다가 해당 제품을 올려서 잰 그로스 웨이트 톤하고 그리고 큐빅 미터 요거 두 개 중에서 높은 놈 요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CBM은 뭐 약자예요? 큐빅 미터. 단위는 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미터로 환산해서 요걸 다 곱한 놈이 큐빅미터. 큐빅이라는 게 알죠? 이렇게 육면체. 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서 부피를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피로 환산한 톤, 그 다음에 그대로 저울에다가 중량을 잰 톤, 두 개 중에서 높은 놈, 요거를 레브뉴턴, 줄여서 알톤이라고 한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이게 주로 해상에서 LCL 운임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뉴욕까지 만약에 70불이다 라고 하면 LCL이 이거는 뭐 단위다? 레버뉴 톤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고객사에서 2톤 뉴욕으로 LCL 보낼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총 운임이 140불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은. 중량 중에서도 네트 웨이트를 하면 안 되고 제품의 포장 무게까지 다 포함된 그로스 웨이트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포장을 했을 때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가로, 세로, 높이가 미터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서 토탈 CBM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로스 웨이트 톤 기준으로 그리고 CBM 이 두 개 중에서 높은 놈을 70불에다가 곱해야지 토탈 운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임 총운임을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고객사에서 톤만 얘기하는 것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되지 않는다. 이걸 좀 더 명심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오션 LCL에 대한 레브뉴 톤이 있듯이 항공에는 기본적인 운임 부과 기준으로 차지어블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차지죠. 운임을 이제 부과하다 이런 뜻이죠. 운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중량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유경주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센티미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뭐하고 뭐 중에 높은 거예요?
그로스 그렇죠. 그로스 웨이트인데 단위가 킬로그램하고 이거는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6,000. 요거는 뭐 기준? 그로스 웨이트 기준. 즉 포장 후에 제품 중량 킬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다 센티미터로 환산한 놈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을 다시 뭐로 나눠준다고? 6,0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값 중에서 높은 놈,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 항공에서의 차지어블 웨이트가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뉴욕 LCL인 경우 70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뉴욕까지 항공 운임이 뭐 5,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겨되는 거예요? 차지어블 웨이트 당 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차지어블 웨이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단가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도 동일하게 고객사에서 나 2톤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총 운임을 그냥 이거는 킬로그램을 바꾸면 2,000이 되죠. 이 2,000에다가 그대로 5,000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파레트가 있으면 이 파레트까지 그렇죠? 요거 전체에 대해서 LWH 요 놈을 다 전부 다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다 곱해야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뭘 해줘야 된다? 6,000을 나눠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온 값하고 2,000kg 중에서 높은 놈을 뉴욕까지의 계약 단가인 5,000원에다가 곱해야지 토탈 운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궁금한 점, 이 6,000원 왜 나눠주느냐? 그렇죠. 이 6,000원 왜 나눠주냐면 이거는 아이아타라는 항공사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놓은 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정한 거예요. 뭘 기준으로? 아마 그동안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뭐 쇠도 그 중량이 부피보다 많이 나가는 쇠도 있고 또 부피가 중량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솜 같은 가벼운 제품들도 있을 텐데 이놈들을 정해진 비행기 스페이스 내에서 그리고 그 해당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중량들을 다 감안했을 때 6,000으로 나눠보니까 아마 제너럴 에버리지가 그나마 맞더라 라고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누기 6,000을 해주는 거고 최근에 이거 나누기 5,000으로 하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누기 6,000으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누기 5,000 해버리면 부피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피가 훨씬 더 커져서 토탈리 지불하게 되는 운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6,000으로 거의 다 적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제품의 순 중량만 표기하는 네트 웨이트가 있고 포장 무게까지 다 감안하는 그로스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LCL 회상 같은 경우는 레버뉴 톤 개념 그리고 항공인 경우는 차지어블 웨이트 개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를 업무할 때 항상 유의를 하고 특히 항공인 경우는 고객 물건을 보내는 고객께서 그로스 웨이트 또는 네트 웨이트만 기준으로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차지어블 웨이트가 막 2배, 3배 나오는 경우에 화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악유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차지어블 웨이트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